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설이 내린다는 이유로 운행을 빼먹은 시내버스들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버스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지난 주말 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 벌기 이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삭감되거나 누락된 광주의 현안 예산이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맛이 좋기로 소문난 신안 낙지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신안군과 수협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폭설이 내릴 때는 자가용 대신에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많이들 권장을 하죠. 그런데 폭설 때는 막상 버스 타기가 쉽지 않은데요. 알고 보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들이 무단으로 운행을 빼먹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폭설이 내린 날이면 시내버스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길이 미끄러운 탓에 속도가 떨어져서 운행 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보다 안 온다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옆에 승강장에 섰는 사람들도 막 그래요. 특히 밤 시간엔 아무리 기다려도 시내버스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날씨 탓이거니 했지만 꼭 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날이면 시내버스 운전원과 회사가 무단으로 운행을 일찍 중단해버렸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초 눈이 많이 내린 사흘치의 기록을 분석해봤더니 모두 460여 차례 운행을 빼먹었습니다. 전체 98개 노선 가운데 결행한 노선이 3분의 1이 넘은 날도 있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버스 업체의 과거에 좀 그랬다는 과맹으로 생각하고 일부 묵인 내지 방조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단 결행은 광주의 모든 시내버스 회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회사 10곳에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미 지급한 운송 원가 5,500만 원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되거나 누락된 광주의 현안 예산이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이번 주부터는 증액 심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는 친환경차 클러스터 사업과 세계 수영대회 등 현안 사업 예산이 증액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문화체육 분야에서 국비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지역 출신 예결위원들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은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상필 의원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하고 계약직 인사 규정에도 없는 승진과 전보를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흥원의 올해 예산 중 145억 원이 의회의 동의나 이사회 승인도 없이 먼저 집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주말 동안 늦가을 정취 느끼기 좋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포근하겠지만 마음 놓고 외출하기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mm 안팎이 예상되고요. 남해안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니까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오후에는 마스크도 챙기셔야겠습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서풍을 타고 넘어오면서 우리 지역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황사가 몇 개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 보이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4.5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20도로 예상되고요. 장성과 담양, 화순 19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영암 19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이 1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 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 집회를 통해 그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턱밑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만 명의 국민이 분노의 촛불을 들었고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도 시민 2천여 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사상 최대 인파가 이렇게 거리로 나선 것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이
절박하다는 뜻이 표출된 거라는 분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또 최순실 관련자들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 남아있는 부역자들의 문제, 그 문화의 문제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 모두를 총체적으로 아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정치권은 질서 있는 퇴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 내각 구성 등으로 국정 혼란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개헌 문제, 선거제도 문제 이런 것까지 그런 걸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정치 일정을 통해서 우리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켜 나가고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새누리당이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큰 만큼 여야의 나눠먹기식 거국 내각 대신 민주적인 국민 내각을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도 내각이나 거국 중립 내각이 아니라 저는 민주적인 국민 내각을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인 새누리당은 국정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100만 촛불의 뜻을 받들 청와대와 정치권의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 2014년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작품 세월 5월을 전시하지 못했던 홍성담 작가가 당시 정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성담 작가 측은 당시 여러 통로를 통해 국정원이나 그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음을 느꼈고 작년에 베를린에서 열려고 했던 세월 5월 전시도 운송회사의 운송 거부로 좌절됐다고 말했습니다. 홍 작가 측은 작품 전시 유보를 고집했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외압과 관련된 의혹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었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네 번째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만원 씨의 인터넷 게시물에서 북한군으로 지목된 양동남 씨 등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 4명이 지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지 씨는 5.18 당시 광수라는 북한 특수군이 시민군 배후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양 씨 등을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라고 지목해 당사자들로부터 이미 3차례나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네,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 전기차 공장을 세운다면 광주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근 해외 출장을 다녀온 윤장현 광주시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이 친환경차 사업 때문에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은 한국의 쌍용 자동차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금융, 그리고 IT, 항공우주까지 관장으로 굉장히 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비롯한 자동차 부분 사장까지 여러분을 만나서 한국에서 만약에 전기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다면은 광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고요. 네. 이후에 이 문제들은 제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조영택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사무총장이 국제수영연맹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연맹이요, 우리 광주가 그 세계 수영대회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그렇게 의심하는 태도가 좀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내년 3, 4월이면 정부의 이 재정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수영대 유치 과정에서부터 조금 그 불안한 그런 심리가 작용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이번에도 국비가 정부 예산에서 들어가 있고 확인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또 문체부나 행자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인력 조직도 확정됐기 때문에 문제 없이 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나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풀려야 할 텐데요. 시국이 어수선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국회를 통해서 수영대회를 비롯해서 우리 광주의 현안 예산 그 확보 문제가 좀 잘 돼가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하지만 굉장히 위중하지만 네. 그런 중에도 살림을 맡고 있는 저희로서는 내년 예산을 잘 통과시켜야 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989억 원 증액된 약 5.9% 증액된 1조 6,675억 원이 지금 상임위를 통과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도 100억이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 있고 말씀드렸던 수영대에도 19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증액된 상태. 그리고 무등산 방공포 이전으로서 정상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일들도 네. 15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준비들 상임위에서 잘 통과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레 수요일에 제가 애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각 당 간사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허점 없이 살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 출장 다녀오신 이야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인도 말고 독일과 영국도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이들 국가에서는 어떤 일 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는 중국의 칭화대에서 특강회 한 번 있었는데요. 네.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있어서의 광주의 역할. 그래서 미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아시아 또 중동 연구소에서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의하고 또 질의응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의 이 위중하면서도 시민들이 위대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요. 네. 그 중심에 80년 올해 광주 정신이 있다는 것도 서로 확인했던 매우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독일 라입지히는 89년에 동독과 서독이 통독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비폭력 평화운동을 벌였던 매우 우리 광주와 유사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이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와 함께 경제, 문화,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 등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협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또 해외 출장 중에 SNS를 통해서 최근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현 시국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깨어있는 양심, 위대한 시민들의 행동은 반드시 한국의 역사를 바로 세울 것이라는 굳센 믿음을 갖습니다. 그 네. 중심에 늘 광주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요. 시장인 저로서는 늘 시민과 함께 시민들의 뜻을 쫓아서 나라가 바로 세울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중에도 저희는 살림을 맡고 있으니까 네. 예산을 비롯한 모든 민생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허점 없이 저희들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른 역사, 바른 국가를 세워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무단횡단에 의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횡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11월부터 다음해 1월 사이에는 해가 빨리 지고 눈이 자주 내려서 1년 중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면 11월부터 1월 사이의 사망자 수는 평균 9.8명으로 전체 월 평균 사망자 7.9명보다 2명 정도 많았습니다. 광주지법이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69살 A씨와 74살 B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4일 낮 12시쯤 광주의 한 식당에서 주민 50명에게 4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특정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예비 후보의 이름이 적힌 명함 5장을 나눠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한편 이들이 지지한 예비 후보는 지난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서름을 대변해준 스포츠 영웅이 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동메달리스트 남승용 선수인데요. 그의 애국정신과 순천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현장을 김종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일장기를 달고 트랙을 달리던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 옆으로 가냘픈 남성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1위에게만 주어졌던 화분이 없어 가슴의 일장기를 가리지 못한 게 서러웠다는 그. 바로 순천 출신의 고 남승용 선생입니다. 송기정 선수와 함께 자신이 한국인임을 강조하며 또 하나의 독립운동을 펼쳤던 영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서름을 이겨내고 민족과 함께 42.195km를 뛰었던 그를 기리기 위한 마라톤 대회가 오늘 순천만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가 16제 해를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그 외국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명실공히 국가대회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뜻깊고 풀코스와 10km 등 다양한 코스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마라토너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늦가을 정취를 느끼며 뛰는 곳곳이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해 선수들과 가족들에게 계절의 신비로움까지 선사합니다. 처음 오게 됐는데 다른 거 없이 그냥 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특히 남승용 선수의 이름을 딴 도로를 뛰며 일제강점기 그가 느꼈던 서름을 참가자들도 되짚어보게 했습니다. 매년 가을 순천만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가을의 여유와 남승용 선수의 애국정신을 가슴에 안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이 관광지 호감도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문화마케팅연구소가 평가한 트래블아이 어워즈에서 전남은 광역단체 지역 호감도 부문에서 강원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기초단체 부문에서는 여수와 곡성, 강진 등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관광객이 3,100만 명, 전국 4위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방문객 3,900여만 명을 기록하면서 2위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8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지난 3주 동안 임시 개장한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이용객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다시 찾아오겠다고 답했고 87%는 남광주 야시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남광주 야시장의 특화 상품인 먹거리에 대해서는 88%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개선점으로는 좁은 공간과 비싼 가격 등이 꼽혔습니다. 신안 섬낙지는 잡히는 양이 많고 맛도 뛰어나지만 시장에서는 인근의 다른 지역 낙지만큼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섬낙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수협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청정갯벌을 보유한 신안군. 여기에서 잡히는 뻘낙지는 맛이 담백하고 연해서 미식가 사이에서는 최고 낙지로 꼽힙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개인 거래로 팔리다 보니 제값을 못 받고 산지가 바뀌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섬뻘낙지의 위상과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신안군과 수협이 함께 나섰습니다. 신안 섬낙지란 브랜드를 개발해 특허청에 출원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생산 이력제도 도입했습니다. 신안섬의 관문인 송공항에는 낙지 입한장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신안에서 생산되는 섬에서 나오는 낙지들을 전부 이쪽에 와서 입한할 수 있는 계통을 단일화시켰습니다. 지금은 임시 입한장이지만은 새천년 대교가 개통하는 시점에 맞춰서 거점 다기능 위판장과 남도 음식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낙지 전문 입한장이 개설이 됨으로 해가지고 낙지 잡는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고가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신안에서는 200여 가가 연간 200억 원 상당의 낙지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유통과 판매까지 체계를 갖춰가면 낙지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어가소득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밤 68년 만에 가장 큰 슈퍼문이 뜹니다. 슈퍼문은 보름달 중에서 지구와 달의 거리가 평소보다 가까워져서 평상시보다 약 14% 정도 더 크고요. 그리고 30%가량 밝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슈퍼문은 올해 뜨는 보름달 가운데 지구와 가장 가까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달이 한가운데 떠 있을 때보다는 지평선이나 수면보다 낮게 떴을 때 더욱 환상적인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특히 2034년까지 오늘 뜨는 달처럼 큰 달을 볼 수 없다고 알려져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에서는 슈퍼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면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해수면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 주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에 드는 비용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최근 이전비를 일반 회계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군사시설을 옮길 때 기존 땅이나 국방부 재산을 팔아 돈을 마련하도록 해 쉽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이전 비용을 일반 회계에서도 마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광주시는 후보지가 결정되는 대로 2020년까지 이전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